오늘은 법구경 197에서 199 평화로운 분쟁 해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본국의 종족이 샤카족이죠. 그리고 부처님 어머니 나라가 콜리족입니다. 그 두 나라가 붙어 있는데요. 그 사이를 로히니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죠. 근데 그 당시 가뭄이 아마 한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말라가고 농사를 짓는데 물이 많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서로 자기 쪽 논으로 물을 끌어대려고 하죠. 이건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취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걸 욕망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는 말다툼을 했겠죠. 그러다가 감정이 불편해졌을 거고 몸싸움을 했을 거고 그러다 패싸움이 되니까 결국은 양쪽 나라의 군대가 출몰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활과 창과 칼을 두고 일촉즉발의 위기에 접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이 나타나시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저 강에 흐르는 물과 너희들 몸속에 흐르는 피와 무엇이 더 중요하냐? 까딱하면 이 강이 너희들의 몸속에 흐르는 피로 가득 채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참 말씀은 맞는데 본말이 분명히 전도된 건 맞는데 그 제정신 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요 한 1, 2년 사이에 일본이 그 IT에 대한 특허를 우리에게 안 주겠다 하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도 이제 그 뭐 히토류 그거를 가지고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인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뭐 농경 시대 때는 재화의 총량이 정해져 있었어요. 자연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이 산다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많이 갖는다는 거는 타인의 걸 내가 점유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긴다는 건 네가 진다는 게임의 룰이 통하는 거예요. 농경 시대 때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뭘 많이 갖는 거는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회 질서가 일단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정보화 시대가 되고 하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와 재화가 바닥이 나면 절단일 거야 이러지만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원자력을 만들어내고 태양열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에너지도 계속 아마 에너지 문제가 우리가 끝장이 날 것 같지만 계속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가 온 거를 보면. 그러면은 농경 시대 때는 내가 이기면 네가 지는 거고 내가 많이 가지면 네가 적게 갖는 사회인데 산업화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고 넘치는 사회가 인류 역사상 없었죠. 지금 우리 중산층들이 누리는 것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이면 옛날에 아마 귀족이나 왕들이 먹고 누리는 것보다 더 잘 누릴 거요.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에게 좀 양보가 되나요? 개인 단위로도 양보가 안 되지만 집단 단위로도 양보가 안 되고 국가 단위로도 양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뭐 더 크게 쌈을 붙으면 공멸이다. 이제 행복이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쟁을 억제하는 거지 인간의 이성이 전쟁을 억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풍부한데 우리가 그럼 과연 행복합니까? 이게 과연 국가 단위의 문제일까요? 드물기는 하지만 부부교사 정도가 되면 연봉이 엄청나죠. 은퇴를 하시게 되면 연금이 대단할 거예요. 그분들이 편안해 하시던가요? 대도시 근처에 아파트 한두 채는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대. 그래서 이 대학병원에서 30분 안에 있는 거리에 그래도 이게 주거 개념이 아니고 소유 개념의 아파트를 한두 채 정도는 가져야 되고 애들도 폼나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게 뭐라고 그 명품백도 꼭 있어야 되는 모양이 돼요. 그 여자분들 집집마다 보면 옷장을 열어보면 막 옷이 우리가 보면 평생 안 입을 옷도 있을 만큼 넘쳐나고 신발장에 신발이 늘 게도 없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찼는데 맨날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러고 신을 신발이 없다고 하시대.
그 남자들이 잘못되다 보면 절단입니다. 그럴 때 입을 옷이 없다고 그래서 너 벗고 다니나 그랬다가 이제 뭐 혼난 남자들이 많다 하더만.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과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넘쳐서 문제인 이 세상에도 욕망의 불길이 그런 과연 멈추느냐. 부처님 표현에 의하면 보다 더 큰 불을 태우려면 장작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욕망과 더 많은 싸움이 필요하게 된 거죠. 지금 딱 그 짝이 난 거예요. 그 제 친구들이 경기도 남양주에 많이 사는데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남양주가 아주 오지였거든요. 그 촌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아들을 둔 부모들은 굉장히 폼이 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들한테 굉장히 뿌듯한 일이죠. 그 효자예요. 공부 잘하는 자식이. 그러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논도 팔고 소도 팔고 집도 팔고 해서 서울로 공부를 시켰다고요. 기대에 부응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죠. 그 자식이 우리 나이가 됐을 때 그 부모를 모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워야 되거든요. 자기는 대학만 나왔지만 자기 자식은 유학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남양주가 서울의 위성도시가 돼버렸죠. 땅값이 천정부지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 안 하고 매 술 먹고 다니고 여학생 쫓아다니고 구석에 모여서 나이롱뽕이나 치던 애들은 대학을 안 가서 그 부모가 논밭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버린 거죠. 공부 잘하는 자식을 둔 부모들은 전답을 다 팔고 집도 팔고 해가지고 명절에 오는 자식 한 번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효자가 불효자가 되고 불효자가 효자가 된 거예요. 야, 그 재밌대. 거기까진 좋은데 문제는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집마다 재산권 싸움이 났다 하더만. 그래가 자식들끼리 안 하던 효도들을 갑자기 하고 땅값이 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형제들 간에 싸움을 해서 재산을 많이 가져간 자식도 있고 적게 가져간 자식도 있겠지만 그 봉급쟁이에 비해서는 엄청난 재산들을 어쨌든 찢어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사냐? 결국 다 쫄딱 망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래에는 하남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됐잖아요. 하남에서 땅값 올라서 제대로 형제간의 우위 지키고 재산 잘 관리한다는 사람 내 딱 한 명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욕망을 다스리고 내한테 들어오는 재화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기르고 지혜를 키워야 되지.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이 들어오면 그 재물이 사람을 다치거나 건강을 해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쨌든 원한, 뭘 진정으로 원하느냐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세상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빨리 변하는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서 그거를 쫓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영화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부러움은 지고 설레면 이기는 겁니다. 아, 그 말 저한테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설레냐? 더 갖지 못해서 매일매일 안타까워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부처님 계속 읽는 거로 마치도록 하죠. 197입니다.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보자. 증오 속에서도 증오 없이, 미워해야 할 사람 속에서도 미움을 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아보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보자. 질병 속에서도 질병을 앓지 말고 병자들 속에서도 병듦 없이 우리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보자. 199입니다.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보자. 쾌락된 환경에 물들지 말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쾌락을 따르지 않으며 우리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야,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불교의 중심 주제는 자유와 행복입니다. 병듦 속에서도 병들지 않고 쾌락 속에서도 쾌락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지만 수행을 통해야 조금 체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부처님이 수행을 하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사회가 정말로 어디로 가고 싶으면 좋으냐 하는 문제는 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밀어놓으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냐 하는 걸 한번 돌아보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하세요. 마치겠습니다.